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종목 스터디 나눌 종목은 칩스 앤 미디어입니다. 칩성 미디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별명이 많이 있습니다. 비디오 IP, 또 MPO IP, 이런 거, 비디오 관련된 코덱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하시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비디오 코덱 하면 많이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분야에서는 독점적인 기술도 가지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세계 랭킹 시장 점유율은 3위 정도 되는데요. 제가 볼 땐 지금 정도 상태면 점점 더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 같고, 매크로 환경이 안 좋을 때도 주가가 조금 모두 다 조정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런 과정에서 매크로 지표가 개선될 때 같이 주가가 상승 여력을 또 가진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마시고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매크로에 관련된 이야기 잠깐 이야기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크로 지표부터 한번 살펴보고 시나리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가장 또 좋은 때가 되지 않나. 좋은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매크로가 안 좋을 땐 모두 다 조정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 심리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락하는 포인트 중에 2350포인트까지는 제가 무난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락도 무난히 내려가 버려야지 반등이 오는 것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간들의 모습이 나타나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눌러줄 때 확실히 눌러주고 가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짧은 구간 한 20일 정도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전고점을 높이 통과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짧은 반등과 짧은 반등이 나타나면서 자리를 잡아가면 박스권에 gat혀있는 이 모습이 다시 한번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바로 이 구간과 이 구간이죠. 그래서 2350과 2550 이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당분간 한 4, 5개월 정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왜 그러냐면 환율이 지나치게 강세로 갔단 말입니다. 강세로 갔다가 약세로 가는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라는 것들, 이런 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또 한 번 있다는 것들이죠. 자, 그런 구간까지는 우리가 똑같이 한번 반복적인 일들, 역사는 돌고 도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 시나리오 나름 그려 보시고, 만약에 4분기에서도 매수를 잡았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크게 길게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우리가 요소를 잡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칩셋 미디어가 조정이 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 잡아주실 때 길게 보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인즉슨 바로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니까 수급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하방은 더 낮아지는 건 방지되긴 하겠지만 상방은 항상 제한적인 여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짧게 잡고 가셔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반도체 비디오 IP 업체에서 국내 유일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구조적인 부분은 로열티와 라이선스 피를 받아가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성장성이 상당히 순조롭게 갑니다. 주가도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전년 대비 성장성에 대비해서 가장 수익성도 주가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다라는 부분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마음에 드는 것들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IP 기업이고요.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조금 제가 이야기 드린 종목 유사한 것들, 물론 사이드이긴 하지만 넥스트 칩도 여러분들 잘 매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여분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칩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언급한 것이 있으니까 그 영상 한번 참조해 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칩셋 미디어, 칩성 미디어. 자, 높은 수익률이 상당히 중요한 연평균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열티를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또 기술력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 한 번에 올인원 예를 들어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회사로 성장해 나가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이 분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분야이면 틀림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부인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면 상당히 또 단기적인 수익성도 상당히 좋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이 워낙 작다 보니까 해외 매출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해외 매출이 전체의 95%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 비중 높고요. 미국 비중이 높은 거는 그냥 시장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거래하는 업체들의 레벨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결국 기술력 때문이라도 좀 더 하이엔드 쪽으로 가면 갈수록 칩셋 미디어의 그러니까 IP 비즈니스는 점차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 성장성이라든지 단기 성장성 이런 모멘텀을 가진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자율주행차 이쪽 부분에서 엄청난 성장성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과거 같은 경우는 뭐 핸드셋 카메라 이쪽 산업용 인더스트리얼 이쪽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보면 지금은 홈 엔터테인먼트하고 오토모티브 인포테인먼트 이쪽도 상장이 발달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하나 더 있다 그러면 AI 관련된 우리 MPUIP 이쪽도 또 하나의 모멘텀인데 그 부분은 뒷부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성 부분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들이라서 우리가 그냥 예를 들면 무심코 놓고 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저 종목을 왜 내가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할 겁니다. 연초 대비해서 이미 300% 이상 성장을 했던 것도 여러분들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또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뭐 기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표준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 쉬운 방법으로 이야기 드려보면 GPU가 왜 압도적이냐라고 그러면 GPU를 갖다 우리가 구성을 하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쿠다라는 프로그램 엔진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 전체 90% 이상이 쿠다 엔진을 사용하는데 그게 일종의 표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상당히 성장하게 되어져 있는 거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비디오 표준 것들이 있는데 그 표준에 준하는 내용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상당히 또 칩셋 미디어의 강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죠. 오랫동안 거래한 업력을 통해서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점이 저는 상당히 동사가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디오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D램의 사용량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걸 최적화시켜줄 수 있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아마도 이럴 거예요. 16기가 D램을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아마 영상 구동에서 아마 렉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32기가 정도는 충분히 사용해 줘야지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거기서 비디오 코덱에 관련된 그 DRAM 사용량의 최적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아무거나 싸구려 갖다 쓰게 되면 잘 안 돌아가겠죠. 그런 것들이 큰 어쨌든 장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성장하느냐, 확대되어져 가느냐, 경쟁이 심화되어졌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칩셋 미디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계속해서 시장이 확대되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거기다 또 새로운 분야가 생겼지 않습니까? 바로 AI가 결국 영상을 갖다 분석해주는 그런 분야까지도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로 AI 쪽에 사용되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더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죠. 현재 같은 경우는 언어 모델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앞으로 비디오 언어 모델 이런 쪽까지 성장한다라고 하면 MPUIP 상당히 중요한 성장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추가됐다는 것들이 칩셋 미디어의 큰 장점이겠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쟁이 아니잖아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MPU, IP를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CMMP라고 하는데요. 뭐 이건 다 제가 볼 때는 스포 레졸루션, 노이즈 리덕션, 오브젝트 디텍션 어쨌든 비디오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갖다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프로세서 IP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은 동사가 좀 더 시장성이 높은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으로 좀 성장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기존에 있던 비디오 IP 플러스 프로세서 IP까지 진행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또 하나의 때론 성장 모델을 충분히 갖춰 나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AI가 앞으로 영상 인식을 하면서 딥러닝을 해나가는 과정들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잠깐
NPU 해피 개발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다시 한번 리바운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의 매크로 지표만 좀 개선이 된다 하면 동사가 다시 한번 주가를 갖다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자리는 좀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수익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들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성장성이 얼마만큼 갈 거냐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중요할 거라 생각하는데 전년 대비 25%씩 이 규모가 성장되어져 나가는 거, 그러니까 세계 시장들이 커져 나가는 거죠. GPT가 중요하고 자율주행차가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거면 전년 대비 25%씩이면요, 한 3년 지나면 더블로 성장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주가로는 어떻게 올라가 줘야 되는 것이 정상일까? 그러면 결국은 PER이든지 이런 배수가 훨씬 더 높게 측정이 돼야 되는데요.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PER 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 집세 미디어는 높은 배수를 받고 있다 생각할 수가 없다는 점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차트 보면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오버슈트 된 자리에서 어떻게 해결이 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넥스트칩 같은 경우도 여러분 분석해 드릴 때 이 자리에서 사주시면 상당히 좋겠어요 라고 하죠. 어떤 폭발하고 터진 자리, 그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만약에 이 자리를 갖다 훼손해 버렸다라고 하면 동종목은요 성장성이 없는 종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충분히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것들은 그만큼 성장성을 확보해 놓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실제로도 이렇게 222동평 조정을 받았다고 그러면 다음번 고점은 이 매물벽에 쌓여있는 이 구간을 절대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이 고점 이런 식으로 나타낸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이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슈트한 부분에서 자리가 잡혔다는 건 이 매물벽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는 의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동기업들이 성장성이 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 대부분 222동평유선 레벨까지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2차전지 분야는 다음번에 리바운딩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고점을 절대 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기간도 상당히 짧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허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라이센스 피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구간들이 4분기 말인데요. 대부분이 뭐겠습니까? 달러 베이스로 들어오게 돼 있죠. 그 부분도 여러분 또 착안해서 봐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러 강세 구간에는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는 그 회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95%가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결국은 달러로 받게 계약이 되어져 있으니까 달러로 받게 되겠죠.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한 일주일 정도는 제가 볼 땐 강하게 시장에 형성되진 않겠죠. 자, 구간에서 아마 수축을 하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래서 여기 60일과 120일 이동평균선 요 사이에서 공략을 잘 잡아주시면 좋은 우리가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성장성도 높고 현대 강달러 구간에서도 상당히 주가의 모습을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 오늘 스터디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제 의견 참조 잘 해보셔서 투자 포인트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의 좋은 분석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